제사상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30년 전통의 명문가에서, 그것도 온 친척이 모인 자리에서 말이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꺼내든 스마트폰 하나가 집안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가족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10년 동안 참고 참았던 한 며느리의 폭발적인 반전 스토리인데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재미있는 콘텐츠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민정 씨는 이미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시아버님 기일.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큰 제삿날이었죠. 민정 씨는 결혼 10년째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이 제사 준비를 도맡아 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어제 밤늦게까지 준비해둔 재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숙주. 각종 나물과 전 부칠 재료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후. 오늘도 무사히 넘어가길. 민정 씨는 작은 한숨을 쉬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제삿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매번 똑같았죠.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그럼에도 시어머니에게 칭찬은커녕 지적만 받고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물을 채 썰고 당근을 곱게 다듬고 버섯을 손질했습니다. 손끝이 시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사 음식 하나하나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6시가 되자 시어머니 박영자 씨가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벌써 일어났어? 네,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은? 제사 준비는 다 돼가? 아직 전은 부쳐야 하고 나물도 무쳐야 해요. 그래? 빨리빨리 해. 친척들 오기 전에 다 끝내야 해. 시어머니는 민정 씨가 썰어놓은 재료들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적이 시작되었죠. 이 무채 너무 굵어. 다시 썰어. 네, 어머니. 민정 씨는 이미 1시간 넘게 썰어놓은 무채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거실로 돌아갔죠. 7시 전 부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동그랑땡, 생선전, 야채전, 고기전. 총 4가지 전을 100개 넘게 부쳐야 했습니다. 기름이 튀어 손등에 화상을 입었지만 참았습니다. 8시가 되자 시어머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는 얼마나 부쳤어? 이제 반쯤 됐어요. 뭐? 이제 반? 일 좀 빨리빨리 해. 시어머니는 민정 씨가 부친 전을 하나 집어 먹어봤습니다. 간이 안 맞네. 소금 더 넣어. 네, 어머니. 민정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미 시어머니께 간을 확인받고 준비한 재료였는데 오늘은 또 다르다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3시간을 더 전 부치기에 매달렸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11시쯤 되자 남편 박준호 씨가 일어났습니다. 거실 소파에 늘어져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여보, 아침은 언제 먹어? 지금 제사 준비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요. 아, 배고픈데. 준호 씨는 불평하듯 말했지만 부엌으로 와서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그럼 설거지 좀 도와줄래요? 여기 쌓인 거 좀 씻어주면. 응, 알았어. 이따가 할게. 하지만 준호 씨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민정 씨는 더 이상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남편을 부려먹는다며 잔소리할 게 뻔했으니까요. 정오가 되자 시누이 정서연 씨가 도착했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한 모습이었죠. 엄마, 나왔어요. 아이고, 우리 딸. 고생했어. 길은 안 막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다정해졌습니다. 민정 씨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에게는 한 번도 그렇게 다정하게 말한 적이 없는 시어머니였죠. 서연아, 배고프지? 민정이가 음식 만들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응, 알았어, 엄마. 근데 민정 언니는 뭐 해? 뭐 하긴 제사 준비하지. 아, 그래도 우리 왔는데 인사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연 씨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정 씨는 황급히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서연 씨 왔어요?
길은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그런데 언니, 음식 준비는 다 됐어요? 아직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아이, 답답해. 엄마, 나 배고파 죽겠어. 서연 씨는 소파에 앉아 짜증을 냈습니다. 민정 씨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죠. 12시 30분 민정 씨는 급하게 점심을 차렸습니다. 제사 준비로 바빴지만 가족들이 배고파하니 어쩔 수 없었죠.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 몇 가지를 간단히 준비했습니다. 자, 식사하세요. 민정 씨가 식탁에 음식을 놓자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벌써부터 좋지 않았죠. 이게 뭐야? 점심이라고 이렇게 대충 차려? 제사 준비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준비했어요, 어머니. 간단하게? 이건 간단한 게 아니라 성의가 없는 거지. 시어머니는 된장찌개를 한술 떠먹고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 찌개 너무 짜. 도대체 간을 어떻게 한 거야? 민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과는 딱 맞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늘 뭔가 문제를 찾아냈죠. 계란말이도 탔네. 이걸 어떻게 먹어?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하긴. 매번 죄송하다고만 하면 뭐해? 실력이 늘어야지. 준호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만 먹었죠. 서연 씨는 오히려 거들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민정 언니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아직도 음식 솜씨가 이래요? 서연아,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준호 씨가 동생을 제지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민정 씨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먹었습니다. 오후에 남은 제사 준비를 하려면 체력이 필요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민정 씨가 설거지를 하려는데 시어머니와 서연 씨가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민정 언니 정말 답답해요. 10년 동안 뭐 배운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답답해 죽겠어. 민정 씨는 그 순간 무언가 결심했습니다. 조용히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죠. 이 며느리 때문에 내가 매번 고생이야. 손도 느리고 센스도 없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녹음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민정이 언니가 집안일은 하잖아요. 집안일? 뭘 제대로 해? 기본도 안 되어 있어. 우리 집 체면만 깎아먹지. 그래도 제사 준비는 매번 언니가 하는데. 하기는 뭘 해? 내가 옆에서 다 봐줘야 겨우 하는 거지. 우리 준호가 왜 저런 애를 데려왔는지 모르겠어. 민정 씨는 부엌 구석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 녹음은 계속했죠. 근데 엄마, 오늘 제사는 잘 될까요? 잘 되긴 뭐가 잘 돼? 민정이가 준비하는데 제대로 될 리가 있나? 오늘도 제사상 제대로 못 차리면 친척들 앞에서 혼 좀 내줘야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자신을 망신 주려고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엄마, 그래도 친척들 앞에서 그러면. 괜찮아. 오히려 좋지. 우리 집 며느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다들 알게 되는 거니까. 녹음을 멈추고 민정 씨는 천천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오후 1시 다시 제사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탕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틈틈이 나타나 간섭했습니다. 탕국에 고기를 이렇게 많이 넣으면 어떡해? 국물이 텁텁해지잖아. 나물도 간이 안 맞아. 다시 해. 과일은 왜 이렇게 크게 깎아? 작게 깎아야지. 민정 씨는 묵묵히 시어머니의 지적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죠. 오후 5시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온 건 큰아버지 댁이었죠. 형님, 형수님. 잘 계셨어요? 왔구나. 어서 들어와. 시어머니는 친척들을 맞이하며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민정 씨는 급히 앞치마를 벗고 나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큰아버님, 큰어머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민정이. 오늘도 고생 많았겠네. 큰어머니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지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뭐리요? 제가 거의 다 준비했어요. 민정이는 그냥 옆에서 보조만 했죠.
민정 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지금까지 혼자 준비한 건 자신인데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죠. 아, 그래요? 그래도 함께 준비했으니 다행이네요. 큰어머니는 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곧이어 작은아버지 댁, 사촌들까지 속속 도착했습니다. 총 20명 정도가 모였죠. 민정 씨는 친척들께 차와 과일을 내오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민정이, 올해도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작은아버님. 제사 준비 혼자 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괜찮아요. 어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민정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며느리 말이 틀렸어요. 제가 더 많이 했죠. 시어머니가 또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친척들은 역시 형수님은 대단하시네요라며 칭찬했고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정 씨는 부엌으로 돌아가 마지막 손질을 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죠. 저는 고르게 익었는지, 나물은 간이 맞는지, 과일은 제대로 깎았는지. 이번엔 흠잡을 데가 없어. 민정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오전에 들었던 시어머니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제사상 제대로 못 차리면 친척들 앞에서 혼 좀 내줘야겠어.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후 5시 반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정 씨는 조심스럽게 음식들을 상 위에 올렸습니다. 위치 하나하나 놓는 방향까지 신경 써서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민정 씨는 시어머니의 시선을 느끼며 더욱 긴장했죠. 어머니, 이렇게 노는 게 맞나요? 그래, 그렇게 해. 시어머니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죠. 드디어 제사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삼색나물, 각종전, 탕국, 적, 과일, 떡.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민정 씨는 잠시 뒤로 물러나 상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정말 잘했어. 흠잡을 데가 없어.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제사상을 훑어보는 그 눈에는 만족이 아니라 오히려 불만이 가득했죠. 형수님, 올해도 제사상이 훌륭하네요. 큰아버지가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음식도 정갈하고 배치도 완벽해요. 다른 친척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사상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죠. 민정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녁 6시 정각, 제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제사상 앞에 자리를 잡았죠. 남자들은 앞줄에, 여자들은 뒷줄에 앉았고 민정 씨는 맨 뒤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큰아버지가 향을 피우고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제사가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갑자기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놀라 시어머니를 바라봤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준호 씨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 없이 제사상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상 위의 음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죠. 형수님, 뭐가 문제인가요? 큰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 나물 좀 보세요. 간이 하나도 안 맞아요. 시어머니가 나물을 집어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전 너무 두껍게 부쳤어요. 이걸 어떻게 제사상에 올려요? 어머니, 그건... 민정 씨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말을 끊었습니다. 탕국도 미지근해요. 제대로 끓이지도 않았네요.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정 씨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모든 음식을 제대로 준비했는데 시어머니는 없는 문제까지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보기엔 음식이 다 괜찮은데요. 큰어머니가 말씀하셨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사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엉망인 상을 조상님께 올릴 수 없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정성껏 준비했어요. 민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성? 이게 정성이에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10년 동안 제사 준비를 시켰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에요? 도대체 뭘 배운 거예요? 어머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작은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음식이 다 훌륭한데요. 훌륭하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제가 얼마나 이 며느리 때문에 고생했는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사상을 양손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쿵! 제사상이 뒤집히며 음식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릇 깨지는 소리, 국물이 사방으로 튀는 소리, 과일이 굴러가는 소리. 모든 게 슬로 모션처럼 느려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님, 형수님. 집안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경악한 표정으로 일어났고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닥에는 민정 씨가 12시간 동안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엉망으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나물은 카펫에 묻었고 탕국은 벽에까지 튀었으며 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10년을 참았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며느리 하나 제대로 못 가르쳐서 제사상도 못 차리게 만들었어요. 이게 집안의 수치라고요. 민정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흘린 땀과 노력이 일순간에 바닥에 쏟아진 것처럼 느껴졌죠. 준호 씨가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 내가 뭘 잘못했어? 제사상이 이 모양인데. 엄마. 준호 씨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친척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누군가는 바닥에 음식을 치우려 했고 누군가는 시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형님, 일단 진정하시고 다시 얘기합시다. 큰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조상님께 이런 제사상을 올릴 뻔했는데 진정을 어떻게 해요? 그때였습니다. 서연 씨가 나섰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민정 언니가 너무 대충 준비한 것 같아요. 서연아, 넌 조용히 해. 준호 씨가 동생을 제지했지만 서연 씨는 계속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아까부터 봤는데 음식 상태가 영 아니었어요. 엄마가 안 계셨으면 더 엉망이었을 거예요. 민정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정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무언가 단단하게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민정아, 넌 뭐 할 말 없어? 시어머니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네, 있어요. 민정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긴장감이 흘렀죠. 그녀는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정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준호 씨가 물었지만 민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며느리 때문에 내가 매번 고생이야. 손도 느리고 센스도 없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우리 준호가 왜 저런 애를 데려왔는지 모르겠어.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오후에 시어머니와 서연 씨가 나눈 대화가 생생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하기는 뭐래. 내가 옆에서 다 봐줘야 겨우 하는 거지. 친척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기본도 안 되어 있어. 우리 집 체면만 깎아먹지. 큰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제사상 제대로 못 차리면 친척들 앞에서 혼 좀 내줘야겠어. 그 마지막 문장에서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제사상을 엎을 계획이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난 순간이었죠. 민정 씨는 재생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진실입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이게 뭘 변명하시려고요, 어머니? 다들 들으셨잖아요. 민정 씨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이 집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했어요. 제사 준비도 혼자 다 했고요.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제 노력을 인정해 주신 적이 없으시죠. 오히려 친척들 앞에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민정아. 준호 씨가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머니는 처음부터 계획하셨어요. 제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제사상을 엎으실 생각이었던 거죠.
어머님. 큰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형수님, 이건 너무하신 겁니다. 제가,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정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어머니. 아무리 며느리라고 해도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살 수는 없어요. 민정아, 진정해. 우리 차근차근 얘기하자. 준호 씨가 아내에게 다가갔지만 민정 씨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준호 씨.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신 적이 없잖아요. 그건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해도, 서연 씨가 저를 무시해도 당신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계셨어요. 준호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큰어머니가 민정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정아, 고생 많았구나. 큰어머니, 우리가 다 알고 있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맞아요, 민정이. 우리 눈에 다 보였어요. 작은 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매번 제사 때마다 너 혼자 새벽부터 준비하는 거 우리 다 봤어.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수님이 너무 심하게 대하신 거예요. 시누이 서연 씨는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아까 엄마 편을 들었던 게 부끄러워진 거죠. 언니, 미안해요. 서연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준호 씨가 결심한 듯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엄마. 준호야.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준호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평생 어머니에게 한 번도 대들지 못했던 아들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엄마한테. 엄마가 잘못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정이는 1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헌신했어요.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요. 준호야, 내가 뭘 안다고. 저도 다 알아요, 엄마. 제가 눈 감고 있었던 거예요. 준호 씨는 민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민정아.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민정 씨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10년 동안 나는 비겁했어. 엄마와 당신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당신이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준호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그동안 민정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건 새벽 5시에 일어나 제사 준비하고 집안일하고 그러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잖아요. 오히려 친척들 앞에서 민정이를 깎아내리기만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처음부터 제사상을 엎으실 계획까지 세우셨어요. 녹음에 다 나와 있잖아요. 큰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준호 말이 맞습니다, 형수님. 이번엔 정말 선을 넘으셨어요. 형님, 며느리를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제사상을 엎으신 것도 그렇고 처음부터 망신 주려고 계획하신 것도 그렇고. 맞아요.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이건 너무해요. 친척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모두가 민정 씨 편을 들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사면초가에 놓였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상황에서 친척들까지 모두 자신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형수님, 솔직히 우리도 그동안 다 봤어요. 작은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정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매번 제사 때마다 혼자 모든 걸 준비하는 거. 맞아요. 우리가 도와주려고 해도 형수님이 막으셨잖아요. 큰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할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 정작 민정이한테는 너무 심하게 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민정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민정아, 저도 제 자존심을 지켜야 해요. 저도 사람이에요. 민정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제사 준비에 관여하지 않겠어요. 어머니께서 하시든 다른 분이 하시든 저는 손 떼겠습니다.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서연 씨가 말했지만 민정 씨는 단호했습니다. 너무한 건 누가 더 너무했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큰아버지가 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됐으니 우리가 한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큰아버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형수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형님, 제사는 조상을 기리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이용해서 며느리를 망신 주려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사의 의미 자체를 훼손한 거예요. 큰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큰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앞으로 제사를 어떻게 할지 우리 모두 함께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님 말씀이 맞아요. 작은아버지가 동의했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 제사를 이렇게 거창하게 지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상의 제사를 없앤다는 거예요? 없애자는 게 아니라 방식을 바꾸자는 겁니다, 형수님. 큰아버지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오늘 민정이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10시간 넘게 혼자서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제사상이 엎어지고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됐잖아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큰아버지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제 방식을 바꿔야 해요. 준호야, 너마저. 엄마, 현실을 보세요. 민정이만 고생시켜서 지내는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서연 씨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서연아, 넌 딸이잖아. 엄마, 제가 봐도 이건 아니에요. 민정 언니만 너무 힘들어요. 시어머니는 자식들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큰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형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사실 저희 집은 작년부터 제사를 간소화했어요.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놀라 물었습니다. 큰 제사 대신에 가족들이 모여 간단히 식사하고 조상님께 묵념하는 걸로 바꿨어요. 그게 무슨... 그랬더니 훨씬 좋더라고요. 며느리도 덜 힘들어하고 우리도 부담 없이 조상님을 기릴 수 있고.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그렇게 하는 집이 많아요. 전통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하잖아요. 민정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제사를 지내는 것 자체가 싫었던 건 아니에요. 모두가 민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다만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하고 그러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게 힘들었어요. 민정아. 그리고 오늘처럼 처음부터 망신 주려고 계획된 제사라면 저는 더 이상 참여하고 싶지 않아요. 민정 씨의 말에 힘이 있었습니다. 큰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 제사는 간소하게 지내고 대신 가족들이 함께 준비하는 겁니다.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은아버지도 동의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떠맡기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나눠서 하는 거죠.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같은 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아요. 준호 말이 맞아.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친척들의 의견이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엎어버린 제사상의 잔해들. 큰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형수님,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정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모두의 시선이 민정 씨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 집의 제사를 아예 없애는 게 어떨까요?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라 고개를 들었죠. 뭐라고? 제사를 없애자는 겁니다. 민정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정아, 그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준호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극단적이라고요? 10년 동안 저 혼자 모든 걸 준비하고 오늘은 제사상까지 엎어진 게 극단적이지 않나요?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제사는 조상을 기리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고 며느리가 고통받는다면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민정 씨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큰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정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요. 형식에 집착하느라 정작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 아닐까요?
작은 어머니도 동의했습니다. 큰아버지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사의 본래 의미는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형님. 그런데 우리가 그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형식만 남고 정작 중요한 마음은 사라진 거죠. 큰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민정의 제안에 찬성합니다. 형님,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조상의 제사를 없앤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형수님, 조용히 들어보세요. 큰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늘 일로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합니다. 형식에 매여 사람을 괴롭히는 제사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형님 말씀이 맞아요. 작은아버지가 동의했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손자 며느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원하셨을까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민정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집의 제사는 이제 그만 지냈으면 좋겠어요. 준호야, 내가 장남인데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거야? 엄마 장남이기 때문에 더 책임감 있게 결정해야죠.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제사를 계속 지낼 수는 없어요. 서연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오빠 의견에 동의해요, 엄마.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매번 제사 참석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맞아요. 한번 오려면 하루를 다 써야 하고, 그리고 솔직히 형식적으로 하는 느낌도 있었고요. 의견이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제사를 폐지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준호 씨가 제일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민정 씨, 서연 씨, 큰아버지, 큰어머니,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하나둘 손이 올라갔습니다. 결국 20명 중 18명이 찬성했습니다. 반대는 시어머니 한 명뿐이었죠. 이렇게 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이 집의 제사는 오늘로 폐지합니다. 큰아버지의 선언에 시어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30년 동안 지켜온 제사를. 형수님, 이게 최선의 선택입니다. 큰아버지가 다가가 시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조상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후손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정 씨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민정아.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이제는 서로 존중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본 며느리의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10년 동안 너를 너무 힘들게 했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오늘에야 알았어. 제사에 집착하느라 정작 중요한 걸 잃어버렸구나. 가족의 행복을. 시어머니는 민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게. 진짜로. 민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어머니. 하지만 노력하겠어요. 준호 씨가 다가와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대로. 그렇게 길었던 제삿날이 끝났습니다. 한 달 후 그 집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며느리에게 집안일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장을 보러 가고 요리도 같이 하며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갔죠. 준호 씨는 달라졌습니다. 퇴근 후 집안일을 돕고 주말에는 민정 씨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연 씨도 자주 들러 언니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했죠. 제사가 없어진 대신 가족들은 매달 한 번씩 모여 편안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조상님 사진 앞에서 잠시 묵념하고 각자 근황을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죠. 민정 씨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지켰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되었다. 제사를 잃었지만 가족을 얻었다. 형식을 버렸지만 진심을 찾았다. 이제 나는 자유롭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용기 있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